LH가 빚이 170조나 되니까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축소돼서 집값 무조건 오르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결론은요, 집값 오를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왜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냐면 강남에 오르면 한 서너 달 있다가 서울로 번지고.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경제 이야기꾼 밀고 있습니다. 김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LH가 집을 짓는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아니, 궁금한 거 진짜로. 근데 기본적인 부분을 좀 깔아주시고. 네, 어떤 포인트, 방향성.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5년 동안 135만 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일부는 LH는 원래 이제 땅을 개간해서 원주민들에게 얼마 줄 테니까 나가세요. 싫다고요? 법이 그래요. 네, 보상금 조금 줄게요. 하고 나간 다음에 땅을 이렇게 걸고 여기는 교회 부지, 여기는 학교 부지,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상업용지 이렇게 하고 땅을 이렇게 조각내서 팔죠. 이때 좀 비싸게 받아요. 그래야 LH가 빚이 170조나 되니까 그걸 좀 갚아서 또 임대 아파트도 짓고, 의외로 임대 아파트 관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기관이에요. 통일되면 진짜 우리가 이게 금강지구 이런 금강 신도시 이런 데다가 LH 딱 하면 그냥 주민들 쫙 쫓아내고 그냥 쫓아내. 아니 보상하니까. 네, 보상하니까 보상 딱 해주고, 그럼 또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또 보상한 땅 옆에 제척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한 데 밖에 있는 입구 쪽, 이제 실제 그 땅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공기업 직원들이 미리 알고 많이 사둬요. 그래갖고 10배씩 튀겨 먹죠. 그런 것도 잘하고 우리가 과거에 적발된 적도 있고 몇 번 그렇게 하는데,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죠.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구조로 보면 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시행까지 다 하게 되면 이미 예전에는 그러니까 토지만 조성해서 그걸 민간 건설사들한테 팔고 그 돈 다시 받아서 그걸로 다시 토지 조성하고 그러면 빚은 덜 느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모든 건설까지 자기들이 다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서 땅을 개간한 다음에 땅 팔아갖고 돈 벌어가지고 이쪽 빚을 갚는 걸 교차 지원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마라. 왜 그랬냐면 땅값이 일단 비싸지잖아. 건설사가 이걸 사니까. 원래 조성원가는 1억인데 2억에 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가 하지 않고 건설사에 와서 짓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LH가 지으면은 저기다가 LH 한마음 아파트 이러면 누가 그걸 사겠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요. 시공은 대기업 건설사가, 중견 건설사들이 와서 하고, LH가 시행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돼서 판교 신도시 안 좋아요? 좋죠. 주면 살래요, 안 살래요? 판교 가서. 주세요. 저 받을 수 있어요. 판교가 지금 젊은 세대는 기억 못 하실 텐데, 저희 때는 저희 기자들 중에 판교 당첨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입사 동기가. 술 사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LH가 시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땅값을, LH가 땅값을 붙이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땅값에서 그 차액이 발생하니까, 남양주 왕숙이다, 3기 신도시다 그러면 7억 정도 주변 시세면 한 6억 정도에 분양을 하면, 그러면 팔릴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택지 개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했는데, 건설사들이 고향 창릉 이런 데는 좀 샀는데 가까우니까, 이게 인천 어디 이런 데 건설사들이 이게 안 사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막 집값이 막 오를 때는 건설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법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원장 건설, 원장 토건, 원장 밑에 내 동생, 밑에 치영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치영 산업, 개입찰. 왜냐면 10대 1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내가 법인을 많이 20개, 30개 만듭니다. 그래서 동일 하이빌, 동일 토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입찰에 딱 들어가서 택지를 받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왜 이러죠? 집이 잘 팔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출발한 3기 신도시가 늦어질까? 보상도 늦어지고, 고향 창릉에서는 유적 같은 거 발견돼서 또 늦어지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핵심이에요. 수요가 별로 없어요. 어떤 땅은 신도시를 짓겠다는데 건설사가 LH가 땅을 분양하네. 되게 좋은 땅이야. B-21블럭 다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사거든요. 입찰가가 있어요.
사는데 건축비도 올랐는데 분양이 될까? 이 분양가 대충 해보니까 32평이 8억 3천 나오는데 안 살 것 같거든. 그 전에 옆에 지어놨던 게 8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억으로 떨어졌거든. 안 사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됐던 거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러면 LH를 통해서 싸게 공급하면 사겠구나 해서 LH가 동원된 거예요. 네. 뭐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 뭐가 이상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살 사람이 없다는데 정부가 싸게 팔죠?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네, 핵심이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계속 집이 부족해요. 아. 집을 더 지어야 돼요. 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권이나 정부가. 근데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집이 부족해요란 말은 주택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요. 수요가 높죠. 서울의 한복판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긴 지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에 계속 신도시하고 택지 개발을 해요. 제가 말한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또 다른 택지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요. 근데 왜 잘 안 팔릴까요? 팔린 건 또 잘 팔려요. 왜 안 팔릴까요? 왜 공급이 안 될까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00만 가구 공급한다는데 왜 안 됐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왜 안 됐을까요? LH 직원들이 게을러서 출근을 늦게 해서 수요가 약해요. 그쪽에 대한 수요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주 일부에만 맞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이게 특히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수치로 이게 증명이 안 되거든. 애널리스트 분들은 수치로 증명이 돼야 돼. 엑셀 돌려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런데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축소돼서 집값 무조건 오르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결론은요. 이거 그마저도 다 못 지어요. 결론은요. 집값 오를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 정부.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절반도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논지는 지금까지 한 25년 시계열로 보면 요게 맞았던 게 절반, 틀렸던 게 절반이에요. 맞은 게 절반, 틀린 게 절반이면 이론이 돼요? 아니죠. 안 되죠. 예를 들어 2008년, 9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내렸어요. 또는 보합이거나.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기간 동안에는 수요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 땅을 하고 빨리 주택을 공급하자. 주택이 부족하대. 택지가 안 팔리네?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안 팔리지? 옛날에 저 10년, 15년, 20년 전처럼 정신없이 택지가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리지? 왜 건설사들이 이걸 안 사지? 옛날에 막 법인까지 여러 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그래.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니까 그러면 서민 주거를 위해서 한번 정책을 바꿔볼까? 이게 아니고 안 사? 살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든 세금을 투입해서 가격을 깎아주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그럼 이제 가격을 한 1억 5천 깎아서 하면 한 50대 1이 나오면 50분의 1의 운 좋은 사람에게 사회적 공공의 이익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잘한 건 없어요. 운이 좋아서. 판교 때처럼. MB 때 보금자리 주택 때처럼 그때 수백 대 1이었는데 35% 가격이 싸요. 서초구에. 다른 아파트를 사겠어요? MB는 정말 시장주의자였는데 그때 그래서 이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다른 민간 건설사 아파트는 전혀 분양이 안 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반시장주의라고 해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 버리니까 당첨되면 사람들만 공공의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이유는 운이 좋아서. 그런데 이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그래서 정부도 이제 나온 게 로또 아파트는 없애겠다. 가격을 안 낮추면 안 사지. 수요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적당히 낮춰줘야 되는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나는 남양주에 3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 한 5천만 원 내렸는데 나쁘지 않아. 분양가 대비해서는 한 3, 4천만 원 올랐어. 그래서 지금 8억 하던 게 지금 7억이야. 근데 정부가 6억 5천에 아파트를 공급해버리네.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배추값이나 달러값이나 아파트값이나 아무래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늘어나면 게다가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 나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곳곳에서 완전 난리가 난 데모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부가 1년에 27만 가구씩 해가지고 얼마나 그중에 분양을 할지 모르겠는데 분양과 공공임대 비율이 안 나와서 어쨌든 거기에 가격을 낮춰준다면 정부가 그만큼 벌 세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우리 세금을 벌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생아 특례 해갖고 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금리를 낮춰준 부분도 정부가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다 은행에 지급해요. 2차 보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멀쩡한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서 내 세금을 받아가는 거거든. 만약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이 정책이 온전할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가능한 정책.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은 이런데 공급을 하는데 공급도 LH가 좀 싸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면 집값은 오를 수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집값은 이미 안 올라요. 서울의 일부만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일부 그 시장은 제외하고 그전에는 네. 근데 왜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냐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왜냐? 강남에 오르면 한 서너 달 있다가 서울로 번지고 네네네. 그것이 수도권 그래서 버블 세븐이라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담당 기자 할 때는 용인까지 다 올라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리고 어쨌든간 대출 규제로 그 확산은 지금 정부가 지역 좀 대도시까지 막아놓은 상태네. 번졌는데 네, 네.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 더 이상 강릉에 10억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7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어때요? 강릉에 한 20억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강릉은 물도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지자체 대전-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네. 구조적으로 지금 그 가뭄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가뭄이 지금. 네, 제가 갑자기 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강남이 많이 오르거든요. 굉장히 과거보다 더 뜨겁게 오르고 일부만 오르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도 오르고 강릉도 오르고 결국은 광주도 오르고 대전도 오르고 평택 뭐 용인 다 오를 거니까 빨리 공급을 하세요. 이미 저 밑으로는 잡기 식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론 자체가 네. 굉장히 과장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공급을 하면서 그래도 안 사네?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냐. 제가 늘 예를 이렇게 들어요. 정부가 교통정책을 할 때 대중교통을 확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버스 싸게 또 택시 탈 사람들은 이렇게 택시 탈 수 있게 도로 잘 깔아주고 네네. 지하철과 버스 환승할 수 있게 하고 저 시골까지 버스 사람 없어도 타게 하고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정부의 교통정책을 펼치세요 그랬더니 그랜저 가격을 30% 깎아주겠습니다. 세금으로. 정부가 나머지 30%는 현대차에 지급하고 좋은 그러니까 국민들 그럼 저요. 갖고 500대 1로 당선된 사람에게 싼 그랜저가 가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세금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나머지 499명이 나도 당첨되고 싶거든. 그래서 계속 그걸 기다려. 무슨 말이냐면 차가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그냥 지하철 타고 되는 사람까지 빚을 내서 차를 사게 만드는 걸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수요를. 이걸 가수요 또는 투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추기는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거에 대한 근본 방향에 대한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정답은 없는데 한번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나? 그랜저를 한 30% 싸게 해주면 국민들 생각에서는 야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이건 굉장히 납작한 생각이에요. 왜 정부가 그랜저 가격을 깎아줘요? 그랜저 살만한 사람들이 사면 되는 거예요. 정부는 내가 돈이 없는데 오늘 서울에서 수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데 정부는 이걸 고민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주거 정책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만 쳐다보고 있고 공급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사교육 시장에도 약간 좀 비슷한 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실제 수요자의 니즈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눈 감은 채
다른 곳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되게 연결돼 있잖아요. 주거, 교육, 되게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근본적인 원칙은 가만히 두고 뭔가 다른 방향을 우회해서 뭔가 풀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공급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러면 또 뭐 댓글에 공급해야 되고 네네.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서울만 원하거든. 서울 판교 뭐 일부만 원해요. 서울만 원하는데 공급해야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높게 해주니까 집값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잠실, 반포, 목동, 여의도 다 10억씩 깔끔하게 올랐어요. 10억씩. 우리는 5억 이런 거 싫어해. 뭐 1년에 오르면 10억 정도는 올라야지. 자,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딱딱 올려줬어요. 공급 올라갔으니까 이제 집값 많이 잡혔어요. 공급 많이 하면 잡힌다면. 앞으로 잡히겠죠. 공급 많이 했으니까. 안 되면 뭐 또 100층씩 더 올려주고. 공급만이 답이라면? 공급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등포 경제 맛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